뉴스 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멋있고 듬직하고 똑똑하고 쓰리고 뉴스 자키 이우영 아나운서와 뉴스와 수영 함께합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있죠. 아파트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구독을 눌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구독 딴딴딴. 네. 네, 여러분 YTN 라디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YTN 뉴스 파이팅은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와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전해진 소식이었는데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명 씨와 김 전 의원 이외에도 이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에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 의원에 각각 출마한 A 씨와 B 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고요. A, B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 4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명 씨는 이외에도 지난 대선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A 씨와 B 씨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A 씨와 B 씨는 총 2억 4천여만 원을 명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으나 실제 공천은 받지 못했고 이후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명태균 씨는 공천을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고 또 그럴 만한 위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명 씨가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에게 A 씨가 출마 선거구를 거론하면서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말만 하면 다 앉혔지 왜 못 앉혔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명 씨를 잇따라 불러서 조사한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세비 9천여만 원과 불법 여론조사 비용 관련 자금 흐름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강혜경 씨 이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네,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무려 8번 받았던 강혜경 씨가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맞물려 있는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규명될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의혹인데 이에 대해 명 씨 측은 명 씨가 여론조사 기관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자료를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용산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쇄신을 위해 대통령실 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네, 공식 인사 조처는 없었지만 문제가 제기된 인사는 스스로 사퇴하거나 사실상 업무에 배제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가 이루어지는 조용한 방식이다라는 소식인데요. 특히 김 여사 측근을 지칭하는 이른바 한남동 7인회로 지목된 인사들은 속속 거취를 정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던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징계가 종료된 직후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자진 사임하는 수순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또 네.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해서 낙하산 논란을 샀던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지난 8일 지원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자제하는 모양새죠? 네, 일단 대통령의 순방이 이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올해 연말까지는 국내에서도 공식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제2부속실도
또 정식으로 출범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통령실 개편과 함께 개각도 이어진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개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전에도 이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개각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주무부처 장관이 교체된다면 국회 심의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기 초부터 재직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훈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장수 장관들이 우선 교체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 15일에 있는데요. 사흘 전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15일에 이제 나오는데요. 대표 취임 후에 김 여사 문제 해결 등 여권 내부 쇄신을 강조했던 한동훈 대표, 지난 대통령의 담화 이후 연일 이 대표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2일과 9일 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연 것을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에 대해서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개파 간 갈등이 커졌었는데 이 담화와 해결 이후 양측 모두 화살을 야권으로 돌리는 모양새네요. 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담화 회견으로 여권 내부의 쇄신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보고 친한 친윤계 모두 대야 공세에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특히 한 대표가 연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는 것은 진영 결속 차원이라 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서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당정 갈등에 대한 지지층의 우려가 커지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한 대표가 대야 비판 목소리를 키우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민주당이 또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법 표결을 예고한 상황인데 여당의 단일 대우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 됐어요. 네, 특검법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 후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다면 여당의 이탈표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됩니다. 네.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 민주당이 어제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친한계가 이제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라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고요? 네, 전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시, 군, 구 의원 등이 소속돼 있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국가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민주당의 친명계 모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하는 이 대표 무죄 판결 탄원 온라인 서명운동에도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100만 명이 넘게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한준호 최고위원이 SNS에 이 서명이 100만을 넘었고 이제는 김 여사 특검 촉구 1000만 돌파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이번에는 의정 갈등 관련해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어제 드디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민주당과 전공의단체가 빠진 가운데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만 놓고 보면 여야 의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여의정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협의체가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연다라고 하고요. 여당 측 대표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가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의료계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을 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도 요구를 했다라고 이제 김 의원이 전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가운데 의료계 측 대표자들이 의대 정시 선발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네, 일단 한지아 의원이 2025, 2026 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의제에 제한이 없다는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라면서 설명을 했고요. 네. 한편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협의체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이 이 협의체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분간 협의체는 사실상 여의정 형태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BMI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만으로 분류되는 정도의 지수에서 사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이 BMI 지수 25 이상이면 이제 비만으로 일반적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 25 부근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제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열린 한국보건교육건강진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02년에서 2003년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847만 명의 사망과 질병 위험을 2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BMI는 뭐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포털에서 검색하면 바로 이제 본인 BMI를 확인하실 수 네. 있거든요.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18.5에서 22.9가 이제 정상, 예. 23에서 24.9가 비만 전 단계, 뭐 위험 체중, 과체중, 25 이상 비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고요. 그런데 막상 사망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니 이 BMI 25 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U자 형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바뀐다 이 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뉴스와 수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